됐어요. 준비됐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생명 시스템. 생명 시스템 왜 하죠 이거? 공부 왜 하냐? 맨날 뭐 주제 들어가면 맨날 이거잖아. 물리 왜 하냐? 뭐 그렇죠? 화학 왜 하냐? 생명 왜 하냐? 생명 뭔데 하냐? 생명이 뭐야? 생명과학이란 게 뭐야? 생명과학이란 게 뭐 하는 거야? 뭐 하려고 이거 공부해? 돈 벌려고. 뭐 그치, 최종적으로는 그치. 그건 너무 좀 그치? 자, 그렇지만 그걸 위해서 생명과학은 뭐를 공부하는 학문이야? 생명체를 공부하는 학문이야. 생명체. 살아있는 것이란 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살아있는 현상, 생명 현상이란 건 무엇인가? 이거야. 생명체만 갖고 있는 독특한 현상은 무엇인가? 이걸 탐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얘는 시험이나 학습 목표 자체가 뭐인 거야? 생명체에 뭐가 나와야 돼? 생명체의 구조죠. 생명체가 어떻게 생겼냐? 생명체의 구조가 시험에 나옵니다. 두 번째 뭐야? 이 생명체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떤 메커니즘으로 살아가느냐 이거죠. 메커니즘, 작동 원리입니다. 메커니즘. 자, 그러니까 물리와 화학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자연 현상을 수학적으로 탐구하는 거야. 근데 지구과학과 생명과학은 뭐야? 이렇게 생긴 구조의 작동 원리를 공부하는 거야. 그게 시험에 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를 주로 봐야 돼? 그림, 그래프, 그죠? 그림과 그래프 나오면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죠? 그게 이제 과학이에요. 과학. 제일 중요한 게 그림. 구조를 알아야죠. 구조.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저번 시간에 보자마자 이거부터 한 거야. 그죠? 구조, 세포가 이렇게 생겼고, 여러분도 이제 딱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그릴 수 있어야 돼. 세포가 이렇게 생겼고, 얘네들이 이름이 뭐고, 얘네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생명의 가장 근원. 자, 생명 시스템. 자, 시스템은 뭘로 돼 있다? 구성 요소와 상호작용. 똑같죠? 자, 생명체와 그 생명 현상 다 똑같은 거야. 그죠? 뭘로 구성되어 있고 얘네들이 어떤 역할로 살아가느냐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봐라. 생명체는 지구 시스템의 생물권을 구성하고 각각의 생명체는 몸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상호작용하며 생명활동을 수행하는 생명 시스템이다. 자, 생명 시스템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 뭐죠 이게? 가장 기본이 뭐야? 세포라는 거야. 세포보다 더 작은 단위는 뭐다? 생명체로 안 친다는 거야. 세포로 안 되어 있는 애들은 뭐다? 생명체로 안 친다는 거야. 그죠? 생명체의 가장 기본 단위는 세포다. 라는 것을 과학자가 알아냈어. 살아있는 애들을 현미경으로 보니까 다 세포로 돼 있더라 이거죠. 오케이, 다 세포로 돼 있더라. 자, 생명체의 구성 단계. 자, 가장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 세포. 자, 조직이 뭐야? 조직이 뭐야? 세포로 모인 거. 어떤 세포들이 모인 거야?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그렇지. 동일한 세포들의 모임을 조직이라고 한 거야. 그렇죠? 주워 먹기. 자, 그래서 세포. 예를 들어서 상피세포가 있어. 상피세포란 게 있어. 상피가 뭐냐면 우리 옆에 여기 껍데기. 얘네들을 보면 세포로 돼 있어. 다 세포야. 자, 이 상피세포들의 모임. 얘를 뭐라고 한다? 상피조직이라고 한다. 그죠? 얘네들의 모임 상피조직이라고 해. 상피조직. 그죠? 자, 기관. 기관은 뭐가 기관이야?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직이 아니야. 여러 조직이 모여서 이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을 때부터를 기관이라고 해. 자, 그래서 이거 뭐야? 팔. 그죠? 기관이에요. 상피 조직,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다 있잖아. 그지? 자, 그리고 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뭐처럼 생겼어요? 간. 간. 그죠? 오. 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예요? 위. 위. 자, 이거 뭐죠, 이거? 콩팥. 콩팥! 다 알잖아. 이게 다 기관이야. 그죠? 그리고 또 뭐 있냐? 이거 뭐야, 이거? 심장. 심장. 그죠? 이런 것들이 다 기관이에요. 이게 다 기관이에요. 자, 여러분들 많이 그리다 보면, 그냥 많이 그리게 돼요. 오케이. 자, 이런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 개체가 된다. 하지만 이제 동물이냐, 식물이냐에 따라서 한 단계씩 더 있죠. 그죠? 동물은 기관에서 기관계가 한 단계 더 있고 식물은 조직에서 조직계가 한 단계 더 있어요.
오케이? 뭐 중학교 때 다 한 거죠. 자, 볼게요. 동물. 세포. 자, 이거 무슨 세포 같아요? 근육세포. 근육세포의 근육이에요. 그 중에 이렇게 생긴 세포는 평활근이라고 해요. 평활근. 평활근. 우리 위나 우리 이제 소장에 자, 이완과 수축을 하는 근육은 요런 평활근으로 돼 있어요. 자, 근육세포, 근육조직, 위죠. 그 다음에 얘는 무슨 기관계? 소화. 소화계죠, 소화계. 그죠? 소화계. 개체. 이렇게 있다. 동물에만 있다. 자, 식물세포. 자, 얘가 이 식물을 표피라고 합니다. 그죠? 표피조직. 그죠? 표피조직. 자, 표피조직계. 얘네들이 기관, 뿌줄입, 뿌리줄기, 영양기관이라고 해요. 꽃과 열매, 얘는 생식기관이라고 해요. 자, 얘가 개체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 이렇게 되어 있네. 자, 진핵세포와 원핵세포의 차이 알아요? 진핵세포. 자, 진핵세포는 말 그대로 뭐야? 진핵, 핵이 있는 세포야. 우리 세포들. 자, 이렇게 세포 소기관. 자, 이런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 세포 소기관이 존재하는 세포 안에 작은 기관들. 얘네들이 존재하는 세포를 진핵세포라고 해요. 우리 세포죠. 우리 몸의 세포. 식물세포, 동물세포. 그죠? 이런 세포들. 자, 원핵세포는 진핵세포보다 작아요. 작고 얘네들은 뭐야? 세포 소기관이 없어요. 핵이 없어요. 그냥 유전물질, DNA가 그냥 녹아있어요. 자, 이런 얘는 일반적으로 세균 같은 애들. 그죠? 세균. 얘가 원핵세포예요. 세균, 원핵세포. 안녕. 앉으시고. 늙을 수 있죠? 살다 보면. 살다 보면 늙을 수 있는 게 자, 다음. 자, 진핵세포와 원핵세포. 자, 진핵세포는 세포 소기관이 있는 우리들의 세포를 얘기한다. 원핵세포는 세포 소기관이 없다. 그냥 DNA가 세포질에 녹아있다는 표현을 써요. 이런 세균 애들을 원핵세포라고 한다. 이렇게. 자, 우리 하다 보면 이제 진핵세포, 원핵세포가 나올 겁니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진핵세포의 종류를 먼저 보자. 자,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내부는 핵과 세포질로 있다. 자, 일단, 세포는, 자,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외부와 구분되는 경계면이 있다는 거야. 그게 세포막이야. 자, 세포막은 뭘로 돼 있어요? 단백질. 또. 아직 안 배웠죠? 자, 인지질과 단백질로 돼 있어요. 단백질. 자, 우리가 이제 지방 성분할 때, 지방에는,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이렇게 있다고 배웠어요. 그죠? 그 중에 인지질은 세포막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인지질은 이렇게 생기네요. 이렇게. 자, 이따가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생기네요.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이 있어요. 자, 얘가 이제 세포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죠. 왜? 자연과 자신을 분리하는, 중요하죠. 그리고 얘는 뭘 갖고 있냐?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선택적 투과성. 무슨 얘기죠? 영양소는 흡수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이런 선택적으로 물질을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부는 핵. 그쵸? 핵 바깥에 있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 세포질이라고 해요. 핵과 세포질로 되어 있다. 세포질로 되어 있다. 보겠습니다. 동물세포. 핵이죠. 자, 핵 안에는 뭐가 있다? 핵 안에는 뭐가 있어요? 유전물질 좋아요. 유전물질. 자, 핵 안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물질이 뭐죠? DNA. 오케이, DNA입니다. DNA입니다. DNA. 자, 정보를 저장하고 있죠. 자, 이 DNA가 여기 있는 정보를 이제 원본이기 때문에 얘를 함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원본은 손상당하면 안 되잖아, 그치? 원본은 손상당하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뭘 만들어야 돼요? 3번 복사본을 만들어야 돼, 그죠? 그게 RNA야. 자, 여기에 있는 요 정보를 싹 빼와. 요렇게 얘가 RNA야. 자, 얘를 빼서 요 밖으로 나와. 자, 그럼 밖에 뭐가 있어? 점점이들이 있어. 점점이 보여요? 이 점점이를 뭐라고 한다고? 라이보솜. 자, 이 라이보솜이 요 RNA를 요렇게 결합을 해요. 자, 얘를 좀 확대한 거예요. 원래 단위체 2개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라이보솜이 여기 있는 RNA와 결합을 해서 뭘 해요? 정보를 번역을 해요. 오케이, 번역. 자, 번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정보를 가지고 번역한다는 얘기는 뭔가 결국 기능을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든다는 얘기야. 그죠? 뭘 만들어요?
이 정보로 뭘 만드는 거야? 결국 뭘 만드는 거야? 단백질. 단백질 이렇게 만들어. 아미노산을 쭉쭉 연결시키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단백질을 쭉쭉 만들어가. 그래서 번역한다. 그래서 라이보솜은 뭐야?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백질 합성에 관여합니다. RNA에 있는 정보를 번역해서. 자 그럼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가서 어떻게 여기에 붙어요. 자 여기 핵막과 연결되어 있는 자 이 막성 세포 소기관을 얘를 뭐라고 한다? 소포체라고 한다. 소포체. 자 얘가 이렇게 만들다 말고 여기 붙어요. 붙어있는 거 보이죠? 그죠?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세포질에 떠돌아다니는 애도 있고 붙어있는 애도 있어요. 떠돌아다니는 애들을 자유리보솜, 붙어있는 애를 부착리보솜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다 있어요. 자 얘 붙었어요. 만들다 말고 왜 붙었어요? 붙어서 뭐하게? 만들던 단백질을 집어넣어요 안에. 자 만들던 단백질 이렇게 집어넣어. 왜 집어넣을게? 얘 왜 집어넣게? 왜 집어넣어요? 자 단백질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단백질은 어떻게 돼야 되죠? 단백질은 뭐가 기능을 하죠? 단백질은 뭐가 기능을 하죠? 아미노산이 결합하면 걔가 결국 뭐가 되죠? 뭐가 기능을 하죠? 뭐가? 아직 부족하구만. 자, 입체 구조가 기능을 해요. 입체 구조가. 입체 구조가 기능을 해요. 3차원적 구조가 뭔가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쵸? 3차원적 구조. 그러니까 아미노산을 쭉쭉 붙이면 얘가 이제 꼬이고 접히기 시작해. 근데 아무 데서나 꼬이고 접히면 옆에 있는 물질 때문에 얘가 정확하게 못 접힌다고. 그래서 얘 뭐야? 이렇게 어떤 특정 물질만 밀폐되어 있는 공간으로 집어넣는다고. 그럼 여기서 이제 얘가 이동하면서 어떻게 돼? 정확하게 꼬이고 접히기 시작한다고. 그지? 자, 그 다음에 소포체에서 그 다음에 골지체로 가. 자, 단백질, 효소, 호르몬, 항체, 단백질이 될 때 단백질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물질도 막 결합을 해야 돼. 자, 그래서 골지체는 이렇게 막이 여러 개로 돼 있잖아. 이 각 막마다 거기 안에 들어있는 물질의 종류가 다 달라요. 그죠? 굉장히 효율적인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야? 여기서는, 인형 머리 인형 손뭉치 집어넣는데, 여기서는 인형 눈 붙이는데, 여기는 인형 콧수염 붙이는데 막 이런데. 그치? 이런 식으로 역할을 다 담당해서 마지막으로 완성이 되잖아. 완성되면 이제 입체 구조를 가져서 기능을 할 수 있게 돼. 자, 이렇게 완성된 애들은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밖으로 분비하는 게 많다. 그래서 골지체는 단백질을 분비하는 역할을 한다. 자, 이렇게. 밖으로 분비하거나 이제 필요할 때는 안에서 쓰겠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요. 다시 핵 안에 있는 DNA가 RNA가 되고 세포질로 나오면 라이보솜이 결합해서 단백질을 합성하기 시작하고 합성하다 말고 소포체에 결합해서 안에 집어넣으면 얘가 꼬이고 접히기 시작하면서 자, 골지체로 가서 얘가 완벽한 구조를 가져서 분비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뭔가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항상 뭐가 필요하죠? 힘. 에너지라고 해야죠. 힘은 운동을 변화시키는 거고 에너지가 필요해요. 뭔가 일을 하려면 에너지 필요해요. 그 에너지를 만드는 게 누구라고? 마이토콘드리아. 그죠? 자, 얘가 발전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가 세포호흡을 하죠. 세포호흡. 자, 세포호흡을 해서 포도당을 분해하는 거죠. 자, 포도당을 분해해서 요 안에 들어있던 에너지를 ATP라는 생명체가 쓰는 에너지 형태로 전환시킵니다.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생명체의 구성 요소, 이름, 그리고 얘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그죠? 자, 생명과학을 이거 공부하는 거야. 그럼 옆에 있는 애, 얘는 뭐예요? 식물.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핵. 똑같네. 저 소포체 똑같네. 라이보솜 똑같네. 골지체 똑같네. 마이토콘드리아 똑같네. 자, 뭐가 차이가 있어? 엽록체. 세포벽 어디 있냐? 여기. 그죠? 식물 세포에 있는 거 엽록체와 세포벽. 그죠? 자, 엽록체는 뭐 하는 애죠? 광합성 하는 애죠. 광합성. 빛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거예요. 자, 세포벽은 세포막. 자, 식물 세포도 세포막이 있어요. 세포막 바깥에 굉장히 튼튼한 단단한 막이 있어요. 자, 이 세포벽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셀룰로스. 자, 셀룰로스라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얘도 포도당 기본 단위가 포도당이에요. 자,
자, 포도당으로 굉장히 딱딱한 셀룰로스라는 물질로 되어 있어요. 세포막은 뭘로 되어 있다고? 단백질. 과? 인지질. 오케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죠? 그렇게 질문이 나와요, 문제 풀면. 세포막은 뭘로 돼 있어요? 인지질과 단백질이요. 세포벽은 뭘로 돼 있어요? 셀룰로스예요. 염록체는 뭐 하는데요? 광합성하는 데예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뭐가 있어요? 액포라는 게 있네. 액포. 자, 일반적으로 동물 세포는 뭐가 있냐면 혈관 같은 게 있어가지고 물질 수송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물질이 굉장히 고속도로가 옆에 있다는 거야. 근데 식물 세포는 어때요? 사방이 세포벽으로 막혀 있어요. 물질 수송이 잘 안 돼.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산속에 고립돼 있어, 나 혼자. 그럼 뭐가 필요할까? 창고가 필요하죠. 이 창고, 이게 액포예요. 창고 역할을 하는 거. 그러니까 영양소나 색소, 노폐물 이런 거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세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액포의 크기가 커져요. 창고가 커지는 거지, 그지? 자,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선생님, 액포도 식물 세포에만 있는데요? 맞아요? 자, 뭐가 있냐면, 생명과학에는, 생명과학에는 굉장히 큰 두 학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학파에서 뭐가 있냐? 자, 여기 세포 소기관 중에 라이소좀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라이소좀. 라이보솜이랑 다른 거예요. 라이소좀. 자, 얘가 뭐냐면 가수분해 효소로 어떤 물질을 녹이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얘의 역할과 얘의 역할이 비슷하다. 그래서 얘도 작은 액포라고 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식물에만 있다라고 하면 어느 한 학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죠? 얘는 따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그 특정 학파일 수 있잖아. 액포도 액포, 이 중심 액포도 식물에만 있어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오케이? 그렇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왜?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고 채점을 하시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일반적인 책에는 얘가 따로 식물에만 있다라는 얘기 안 합니다. 오케이? 자, 됐어요. 됐죠? 됐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이중막. 자, 세포막이 이중으로 돼 있어요. 자, 원래 인지질이란 게, 인지질. 자, 얘가 요렇게. 요 뒤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얘가 인지질 이중층이라는 거예요. 인지질 이중층. 자, 이 인지질 이중층이 단일막이에요. 자, 요렇게 생긴 애가 하나의 막이에요. 하나의 막구조예요. 얘가 단일막이에요. 단일막이에요. 자, 그러면 이중막이라는 건 이 막구조가 몇 개? 이 막구조가 두 겹으로 돼 있다는 거야. 오케이?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원래 이중층으로 된 게 하나의 막이야. 자, 근데 이 이중층으로 돼 있는 게 두 개가 있는 거야. 그죠? 그걸 이중막이라고 해. 오케이? 이중막. 자, 그래서 이중막인 세포 소기관이 있어. 자, 핵막. 마이토콘드리아. 자, 그리고 엽록체. 자, 얘는 막이 두 겹이야. 이중막이야. 핵막, 마이토콘드리아막, 엽록체막은 이중막이야. 자, 공통점이죠. 공통점. 자, 그리고 공통점이 또 있어요. 얘네들은 자체 DNA를 갖고 있어요. 자체 DNA를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핵 안에 DNA 있는 거 알죠? 마이토콘드리아 안에도 마이토콘드리아 DNA가 있어요. 자, 엽록체 안에도 엽록체 DNA가 있어요. 그죠? 처음 들어봤죠? 자체 DNA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얘네들의 공통점 뭐와 관련이 있어요? 에너지 대사와 관련이 있어요. 그쵸? 에너지. 자, 특히 얘네들은 뭘 할 수 있어요? 에너지와 관련이 있어요. 에너지.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는 에너지와 관련이 있어요. 오케이? 자, 요거 적어 놓으시고. 알겠죠? 오케이. 뭐라고? 자, 다음. 다 적었죠? 오케이. 자, 이제 뭘 해요? 각각의 세포 소기관의 어떤 명칭과 얘가 하는 역할들이에요. 그죠? 근데 다 설명했어요. 그냥 쭉 읽어볼게요. 시험에 나는 핵심 단어만 딱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세포에서 가장 큰 세포 소기관, 세포 소기관이라는 표현을 쓴다. 공모양 뚜렷하다. 핵막으로 쌓여있고 유전정보를 저장하고 DNA. DNA 생명활동 조절. 이렇게 요거 단어 나오면 돼요.
DNA와 생명활동 조절. 그죠? 자, 그 DNA가 뭘 하냐? 단백질을 만든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죠? 결국 단백질을 만들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 자, 라이보솜. 라이보솜은 점이에요. 자,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으며, 자, 이중막 얘기했어요. 이중막. 그죠? 이중막. 막이 없는 애가 있어. 막이 없는 게 라이보솜이야. 라이보솜.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자, 막이 없는 게 라이보솜. 이중막은 핵,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야. 나머지는 다 단일막이야. 나머지는 다 단일막. 막이 없는 게 있고 이중막인 거 있어. 나머지는 그냥 막 하나로 돼 있다. 오케이? 굳이 써주는 건 이유가 있어요. 굳이 써주는 건 시험에 나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굳이 써주는 이유는 시험에 나기 때문에 굳이 써주는 겁니다. 자, 물론 그쵸.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지만 시험에 나는 얘기만 하는 겁니다. 자, 라이보솜. 자, 막이 없어요. 별표 쳐있죠. 여기 막. 그쵸? 막 구조. 핵, 막,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 서포체, 골지체, M4, 막으로 둘러싸인 라이보솜은 막으로 둘러싸이지 않다. 자, 작은 알갱이, 제일 작아요. 그냥 점으로 돼 있죠, 점. DNA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 합성 체크. 단백질 합성. 이걸 의식한 말로 뭐라고 한다고? 번역. 암호를 해독한다. 번역한다. 그죠? 번역한다. 자, 서포체. 그러면 떠오르나요? 머릿속에 서포체?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많이 그려봐야 돼요. 서포체. 막으로 둘러싸인 납작한 주머니 반으로 핵막과 연결돼 있어요. 핵막과 연결돼 있죠. 연결돼 있습니다. 이렇게 핵막과 연결돼 있어요. 라이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운반한다. 단백질이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그죠? 단백질을 꼬이고 엮이면서 단백질을 운반하는 단백질 통로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골지체. 여러 개의 막으로 이렇게 촘촘히 되어 있는 거. 막으로 둘러싸인 납작한 주머니가 여러 층으로 포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방향이 있어요. 특정 방향으로만 가요. 자, 서포체 단백질 분비. 자, 얘는 분비. 단백질의 변형 얘기했죠, 그죠? 단백질을 완성시켜서 분비하는 곳이 골지체. 골지체. 자, 그래서 단백질 핵 안에 있는 DNA의 정보를 RNA가 싹 빼서 라이보솜이 여기서 이렇게 번역해서 얘를 만들다가 서포체로 여기 딱 가서 얘를 집어넣고 서포체에서 골지체로 가서 완성을 시킨 다음에 세포막을 이렇게 해서 세포막 융합, 얘가 융합 딱 하면 얘가 이렇게 딱 끊기면서 밖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세포가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 오케이? 이렇게 살아간다. 자, 엽록체. 초록색을 띠고 있으면 초록색 띠는 이유는 엽록소 때문이죠. 그죠? 색소 때문입니다. 자,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로 비대에너지를 흡수하여 이산화탄 원료로 포도당 합성. 그죠? 광합성, 포도당 합성이죠. 그죠? 마이토콘드리아. 자, 얘는 세포 에너지 생산. 그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 읽을 필요 없이 체크한 것만 딱 체크하고 넘어가면 돼요. 빠른 속도로 스캔. 하면서. 자, 요 그림이 수능에서 생명과학 1번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온 그림이에요. 그죠? 여기. 자, 특징 볼게요. 특징. 엽록체, 빛에너지, 이산화탄소 물로부터 포도당을 만들어요. 그죠? 자, 그래서 유기물을 합성합니다.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만들죠. 자, 마이토콘드리아는 포도당에서 화학에너지 ATP,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자, 엽록체는 광합성, 마이토콘드리아는 ATP. 그죠? 생명체가 쓰는 에너지의 기본 단위 ATP. 자, 세포. 자, 옆에 에너지 기본 단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에너지 기본 단위에 대한 설명. 오케이, ATP.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자,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아데닌이라는, 자, 우리 AGCT 배웠죠? 그죠? 염기. 아데닌. 자, 아데닌이 있어요. 아데닌. 그리고 여기에 오탄당, 라이보스당이 붙어요. 오탄당이 붙어요. 자, 요 부분. 아데닌과 라이보스당이 이렇게 결합한 걸 뭐라고 한다고? 아데노신이라고 해요. 아데노신. 자, 여기에 뭐가? 인산이. 자, 이렇게 인산이 하나, 둘, 셋. 인산이 세 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트리포스페이트, 3인산. 아데노신, 3인산.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있는 인산과 인산 사이에 요 결합 있죠? 요 결합. 자, 얘를 두 개 있습니다. 딱 두 개. 얘를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라고 해요.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라고 합니다. 고에너지 인산결합. 자, 그래서 인산이 세 개 있으니까 ATP겠죠. 얘가 ATP.
ATP예요. 얘가 ATP예요. 자, 얘가 ATP겠죠. ATP. 자, 얘가 만약에 에너지를 썼다. 그럼 하나가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ADP라고 해요. ADP. ADP. 하나가 더 떨어져 나가면 AMP라고 해요. MP. 자, 모노, D, 트리. 요거죠. 모노, D, 트리,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요렇게 돼요. 자, 요렇게 에너지를 쓴 얘네들은 어디로 갈까요? 마이토콘드리아 가요. 마이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로 갑니다. 자, 그럼 다시 뭐야? ATP로 다시 재충전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너지가 계속 순환하는 겁니다. 그죠? 자, 에너지를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근육 운동이나 여러 가지 물질의 변형 에너지로 씁니다. 그러면 ADP가 돼요. 일반적으로 ADP가 되면 다시 마이토콘드리아로 가요. 그럼 거기서 다시 충전시켜줘요. 그러면서 계속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액포. 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물, 색소, 노폐물 등을 저장한다. 식물세포에 크게 발달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야? 동물세포에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오케이. 자, 일반적으로는 책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일단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세포막.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 세포 내부를 독립시켜줘요. 자, 물질 초립을 조절한다. 인지질과 단백질 요거 알고 있어야 돼요. 세포막은 인지질과 단백질로 되어 있다. 세포벽, 셀룰로스이다. 딱딱한 벽, 그죠? 셀룰로스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개념 문제. 자, 구성요소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생명현상이 나타나는 체계. 이걸 뭐라고 해요? 생명 시스템이겠죠. 생명 시스템. 자,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자, 세포의 구조와 기능. DNA가 있어 세포의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핵.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라이보솜. 여기 점이 점. 그쵸? 이렇게 생기네. 소포체. 여기 찌글찌글. 이렇게. 얘 소포체. 자, 단백질을 막으로 싸서 분비. 골지체. 오케이. 골지체.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로 비대너를 흡수하여 이산화탄소와 물로 포도당을 합성하는 거 뭐예요? 엽록체. 광합성이니까 엽록체. 세포 그럼 뭐야? 마이토콘드리아. 자, 액포 있었고 세포를 얇은 막, 세포벽. 오케이. 물질 출입 조절, 형태 유지하고 단단한 벽, 세포벽, 셀룰로스. 자, 여기서 표시하시오. 생명체는 지구 시스템의 생물권에 속한다. 그렇죠. 생명체는 몸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생명 활동을 수행하는 생명 시스템이다. 그렇죠. 자, 세포는 생명 현상을 나타내지만 이거 뭐 이상한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이런 거는 그냥 초딩이 봐도 알죠. 세포는 세포막을 통해 물질이 출입하고 외부와의 상호작용한다. 그렇죠. 세포막을 통해서 외부와 신호를 주고받기도 해요. 세포막을 통해서. 자,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자, 기업은 조직으로 모양과 기능이 틀렸어요. 모양과 기능이 같은 종류의 세포들의 모임이에요. 자, 기관은 뭐예요? 다양한 조직이 모이면 기관이에요. 그래서 달라요. 조직은 같은 세포들의 모임, 기관은 다른 여러 조직의 모임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자, 니은은 맞아요. 자, 니은은 식물에 없고 동물에만 있다. 자, 기관은 다 있어요. 그죠? 틀렸다고 했지. 자, 다 있어요. 자, 오케이. 동물 세포에는 없고 식물 세포만 있는 세포 소개한 두 개 뭐가 있죠? 뭐죠? 세포벽이랑 엽록체. 오케이. 세포벽이랑 엽록체라고 쓰시면 됩니다. 세포벽과 엽록체. 됐죠? 다음. 자,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A는 뭐죠? A. 엽록체구나. 자, 모양을 알아야 돼요. 모양을 외워야 돼요. 자, B가 뭐예요? 핵이구나. 자, C가 뭐죠? C가 뭐예요? 라이보솜이 점을 가리키고 있어요. 화살표 끝을 잘 보세요. 점을 가리키고 있어요. 라이보솜이에요. 라이보솜. 자, D는 뭐죠? 마이토콘드리아. 오케이. 마이토콘드리아.
자, ABCD 중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세포 소기관이 뭐라고? 라이보솜. 라이보솜. 자, 이중막인 게 뭐라고? 핵,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 오케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가와 나에 해당하는 세포 소기관. 이산화탄소 물리원료 포도당. 자, 얘는 엽록체겠죠. 엽록체. 자, 에너지 생산. 마이토콘드리아죠. 마이토콘드리아. 오케이. 자, 핵 속에 있는 DNA의 유지 정보에 따라 어디에서? 라이보솜. 라이보솜. 얘는 세포질이죠. 세포질의 라이보솜에서 아미노기랑 단백질을 합성한다. 합성된 단백질은 뭐야? 소포체를 거치고 소포체에서 꼬이고 접히면서 골지체에서 완성되고 난 다음에 분비된다. 그죠? 요거 됐습니다. 자, 다음 세포막의 구조. 초딩 집중력. 자, 그러면 아이스크림 문제. 아이스크림 문제. 아이스크림 문제는 어디 있나? 뭘로 할까? 자, 2번. 195쪽 2번. 자, 이게 수능에서 나오는 형태입니다. 세포 소기관에 대한 얘기. 자, 마시고 아이스크림. 방금 배운 겁니다. 방금 배운 거. 되세요? 되세요? 자, 몇 번? 잠시만요, 왜 나와? 몇 번을 풀었냐고.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딴 풀었지. 딴 거 풀고 있었지. 몇 번? 답 나온 사람? 몇 번이야? 몇 번입니까? 3번이요, 3번. 3번이야? 아니요, 잘 생각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3번이면 네가 책임지는 거야, 아이스크림. 네? 네? 아이스크림 틀리면 네가 쏘면 되잖아. 아니라고요. 그건 무슨 자, 몇 번이야? 뭐 답이 다 달라. 답이 다 달라. 왜 답이 다 달라? 자, 빨리 협의해서. 자, 아이스크림이 달려 있습니다. 너가 맞지 않을까? 만지고 아니 진짜 3번이야? 자, 협의해서 답이 뭔지 확인을 하시고. 머리를 쓰세요, 머리를. 머리가 아프지만 최대한 머리 써서. 1번이요. 몰라.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쌤은 답 아세요? 난 몰라. 나 풀고 가야 알아. 내가 답을 다 외우고 있니? 내가 막 문제를 하루에 몇 개를 푸는데 얘들아 다 외울 수가 없어. 내가 만든 거 같은데. 몇번 한거 같아가지고. 왜? 난 너를 오. 1번이요. 자, 몇 번이요? 1번이요 1번. 아니 1번이. 1번 책임지는 거야? 네? 야 2번이 2번. 2번 너 책임지는 거야? 2번이야. 2번일걸? 1번이야. 아 2번. 자, 몇 번? 2번이. 자, 그럼 이제 다수결로 합시다. 자, 1번 손. 한 명. 자, 2번 손. 3명. 3명. 3번 손. 없고. 4번. 5번. 아, 뭐야. 다 포기야. 빨리 하네. 빨리 하라고. 자, 그럼 2번이지. 자, 2번 제일 많으니까 2번입니다. 자, 아이스크림 달려있어요. 세 가지 세포 소기관. 자, 어차피 수능 형태의 문제는 하나라도 모르면 답을 못 맞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얘를 표로 만들어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표를 만들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얘가 뭐가 있다? 엽록체. AB는 엽록체, 라이보섬. 소포체. 자, 소포체. 자, 소포체, 엽록체. 엽록체. 그 다음에 라이보섬. 라이보섬. 자, 포도당을 합성한다. 엽록체만 맞죠. 그쵸? 자, 식물세포에 존재한다. 소포체 있고, 엽록체 있고, 라이보섬 다 있죠. 식물세포에. 합성된 단백질을 세포의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게 뭐예요? 합성된 단백질을 세포의 다른 곳으로 운반한다. 소포체에서 골지체로 가잖아. 그죠? 라이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곳이고, 합성된 단백질을 세포의 다른 곳으로 운반한다. 자, 이거는 그래 조금 그죠? 어폐가 있네요. 자, 얘가 맞는 것 같은데 얘도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엽록체는 확실히 아니야. 그죠? 확실히 아니야. 자, 이렇게 표를 만들어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맞춰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해보죠. 해보죠. 자, 일단 다 동그라미가 있네. 다 동그라미. 다 동그라미가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니디 중에 다 동그라미. 얘밖에 안 되네, 그지? 니은밖에 안 돼요. 그럼 니은은 뭐야? 확실하게 식물세포야. 식물세포. 자, 그럼 얘가 똥똥똥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똥똥똥. 자, 그 다음에 소포체. 자, 소포체. 소포체는 X 하나 동그라미 2개였죠. 자, X 하나 동그라미 두 개였는데 두 번째 동그라미가 뭐였어요? 단백질. 그죠? 단백질이야. 얘가 단백질. 단백질을 이동한다. 운반. 단백질 운반에 대한 얘기야. 단백질 운반. 자, 단백질 운반. 단백질 운반.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얘가 식물세포에 있고 단백질 운반은 아닌 거. 엽록체. 얘가 엽록체. 맞죠? 맞나? 맞잖아. 잠깐만. 소포체. 식물 단백질 운반. 얘는 포도당 합성이죠. 포도당. 자, 포도당 합성하는 거 얘가 동그라미겠지, 그지? 그럼 얘가 엽록체일 수밖에 없네. 그죠? 엽록체일 수밖에 없네. 자, 그럼 얘가 라이보솜이겠네. 얘가 라이보솜. 그죠? 이렇게 다 찾았네. 맞아요? 오케이. A에서 아미노산이 합성된다. 라이보솜. 아미노산이 합성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단백질이 합성되는 거죠. 단백질이 합성되는 겁니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예요. 그죠? 아미노산은 합성되는 게 아닙니다. 단백질이 합성됩니다. 자, A, B, C는 모두 동그라미다. A, B, C. 그러네요. 다 똥이네요. 그쵸? 다 똥이에요. 자, 그 다음에 B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탄소를 방출한다. B. 엽록체. 산소를 흡수하고 반대로 얘기했어요. 그죠? 이산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어요. 자, 그럼 정답은 2번. 니은입니다. 니은이에요. 자, 니은입니다. 아까 2번이라고 했나? 네. 다수결. 오케이. 자, 그래요. 2번이라고 했네. 이렇게 풀어요. 자, 아시죠? 뭐예요? 다 알아야 돼요. 그죠? 다 알아야 돼요. 작은 내용을 다 알아야지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대충 알아서 못 맞춰요. 그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다. 네, 그게 특징이에요. 자, 쉬었다가. 자, 누가 제일 착하나? 제가 제일 착하죠. 저요. 아임소. 네가 제일 악해. 제가 제일 착합니다. 자, 아이스크림 사 먹어요. 선생님이 제일 착하잖아. 아이스크림 사주니까. 맞아요. 맞아. 선생님은 완전 천사시죠. 그렇지. 자. 그럼 일어나 수업해야 돼.
이런 수업. 오케이. 일어나시고. 오늘 콜라를 사 먹었네요. 자, 볼게요. 자, 요렇게 우리가 대충대충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못 맞춰요. 그죠? 생명과학은 이렇게 꼼꼼하게 그림 다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마인드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포막을 하면 돼요. 세포막. 자, 세포막의 구조와 특성. 자, 구조와 특성. 자, 세포막은 뭘로 되어 있다고? 인지질과 단백질입니다. 오케이. 세포막은 인지질과 단백질입니다. 되죠? 자,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 자, 이중층. 자, 얘가 인지질. 자, 얘가 인지질. 얘 하나가 인지질이에요. 얘 겁나 많죠? 자, 얘가 위아래로 두 층을 왜 얘가 단일막이에요. 얘가 막 하나가 이렇게 생겼어요. 오케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사이사이에 뭐가 단백질이 박혀있는 게 있고, 이렇게 일부 떠있는 것도 있고, 자, 요 단백질 위에 뭐 뭔가 이게, 얘 포도당처럼 생겼죠, 그죠? 당이 이렇게, 얘가 이제 세포 간에 신호를 주고받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 간에. 자, 막 단백질에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고 있는 것처럼, 인지질은 뭐가 있다? 유동성이 있어요. 유동성. 흘러다닌다는 겁니다. 얘네 막 흘러다녀요. 유동성입니다. 단백질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 단백질도 움직일 수 있다. 얘네 다 움직인다. 이런 얘기네. 움직인다. 자, 인지질 볼게요. 인지질. 자, 인이 뭐예요? 인산이에요. 인산. 그죠? 인산. 이렇게 된 거. 인산입니다. 인산. 얘 음전화를 띄고 있어요. 자, 인산의 음전화 때문에 뭐가 발생해요? 물과 친해요. 전화를 띄면 물 분자가 극성 분자라서 인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인지질, 인이 있는 부분이 머리예요. 머리. 자, 인산 부분이 머리고 친수성, 물과 친해요. 물과 잘 인력이 작용한다. 자, 꼬리. 자, 여기가 뭐냐면 탄화수소 물질이에요. 탄소와 수소로만 되어 있으면 뭐라고? 기름 성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가 기름 성분이에요. 자, 꼬리 부분은 기름 성분이라서 소수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보자. 요렇게 생긴 인지질이라는 물질을 내가 물에다가 쫙 뿌리면 어떻게 된다? 알아서 기름은 기름끼리 모여요. 기름막이 형성돼요. 그리고 바깥쪽이 물이니까 바깥쪽이 물과 친한 부분, 안쪽도 물이니까 안쪽이 물과 친한 부분, 이렇게 기름막이 이렇게 형성돼요. 이게 세포막의 기본 구조입니다. 이게 기본 구조예요. 그래요. 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인지질 머리. 자, 물이 풍부한 세포 안쪽과 바깥쪽에는 인지질의 머리 부분. 왜? 물과 친하니까. 물과 친한 애들은. 꼬리 부분. 자, 꼬리는 기름 성분. 기름은 기름끼리 뭉친다 이거죠.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이 뭐라고? 단일막이에요. 단일막. 세포 내부와 외부에 물을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물을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은 이 인지질 이중층에 파묻혀 있거나 관통되어 있거나 표면에 붙어 있거나 떠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인지질 이중층을 관통하고 있는 단백질 중에 물질 이동에 관여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얘를 통로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통로 단백질. 자, 그리고 뭐 운반체 단백질, 이런 애들이 있어요. 운반체 단백질. 자, 통로 단백질은 통로 역할을 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거야. 운반체는 모양이 변해서 물질을 수송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여기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박혀있거나 막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각각 하는 역할이 다 다르다 이거예요. 다 하는 역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다음. 그래서 자, 선택적 투과성. 자, 요 단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택적 투과성. 살짝 얘기했죠. 무슨 의미야? 내가 원하는 물질과 원하지 않은 물질의 투과도를 차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걸 선택적 투과성. 세포막은 물질의 종류, 크기에 따라 어떤 물질은 잘 투과시키고 어떤 물질은 투과시키지 않는 선택적으로 투과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선택적 투과성은 세포막의 성분 및 구조와 관련이 있다. 자, 물질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자. 자, 인지질 이중층. 자, 인지질 이중층, 그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이게 떠올라야 돼. 이거. 자, 이게 인지질 이중층이야. 자, 머릿속에 인지질 이중층! 그럼 얘가 딱 떠올라야 돼. 자, 얘를 어떻게 직접 투과할 수 있는 애들. 자, 얘를 직접 투과할 수 있는 애들. 얘를 직접 투과하려면 뭐를 지나와야 돼? 기름층을 지나와야 돼.
그치? 기름층을 지나야 돼. 그리고 얘가 촘촘하잖아. 촘촘하잖아. 자, 그래서 결국 뭐야? 크기가 작고 어디에? 지질, 기름에 잘 녹아야 돼. 자, 지질에 잘 녹는 걸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요? 기름에 잘 녹는다. 지질이 이제 기름 성분이거든. 그래서 기름에 잘 녹는다. 물에 잘 녹으면 수용성, 기름에 잘 녹으면 지용성. 지드래곤, 지용성. 크기 작고 왜? 재밌어요. 크기 작고 지용성. 자, 이런 크기 작고 지용성. 전하를 띄면 물에 잘 녹는다. 그래서 전하를 띄면은 기름에 잘 안 녹아요. 전하를 띄면 안 돼요. 자, 이런 애들이 뭐가 있냐? 지방산. 지방산이 뭐죠? 지방산이 뭐야?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중성지방이 이렇게 생겼어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중성지방이라고 해요. 중성지방. 여러분 옆구리 있는 거, 그죠? 여러분 옆구리. 자, 얘는 뭘로 만들어졌냐? 얘를 분해하면 자, 요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요렇게 생긴 애. 자, 애가 아니라 OH예요. 자, 얘를 글리세롤이라고 해요. 글리세롤. 자, 얘와 결합하는 애가 요렇게. 자, 요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O와 OH가 이렇게 있어요. 얘를 지방산이라고 해요. 지방산. 자, 요렇게 찌글찌글 하면 여기 다 탄소가 있는 거예요. 다 탄소가 있어요. 탄소가 있고 주변에 수소가 다 있는 거야. 수소가 너무 많아서 수소를 안 그리는 거예요. 자, 이 탄소와 수소로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 이 부분이 지용성. 얘가 기름에 잘 녹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리라고 찍지 말고 좀 그리라고. 찍으면 대가리 속에 남아 안 남아? 안 남지? 찍어서 보지도 않잖아. 봐 안 봐? 봐요. 얼마나 열심히 보는데요. 뭘 봐 보기는. 자, 필기를 하세요. 직접 그려봐야 돼요. 직접 그려보고 직접 말을 해보고 직접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실력이 늘어요.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면 그냥 그냥 지나가는 풍경 중에 하나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방산, 산소. 얘는 이제 기름에 잘 녹는 애. 산소는 뭐야? 산소 O2잖아. O2 작은 애. 자, 이산화탄소 CO2 작은 애. 작고 얘는 뭐야? 물과 안 친한 애들. 그런 애들은 잘 투과한다는 거야. 잘 투과한다. 자, 지용성, 지방산, 산소, 이산화탄소. 인지질 이중층을 잘 투과하지 않는 물질. 얘와 반대겠죠. 크기가 크고 물에 잘 녹는 애들. 그죠? 자, 분자의 크기가 크고 지질과 잘 섞이지 않는 전하를 띠는 물질. 예를 들어서 포도당 큽니다. 그죠? C6, H12O6. 자, 원자의 개수가 많으면 커요.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얘 다 크죠. 그죠? 얘는 전하를 띠죠. 전하를 띄어서 기름층을 못 통과해요. 자, 이런 애들은 막 단백질이 있어야 된다.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 못하면 자, 여기 단백질이 있어서 단백질을 통과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의 종류를 보자. 기본적으로 물질의 이동은 어떤 현상을 이용한다? 확산이 뭐죠? 퍼지는 거예요. 초딩적인 대답하지 말고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자발적으로, 그쵸? 물질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퍼져나가는 현상입니다. 자,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자, 물질이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현상이니까 애를 써 안 써? 안 쓴다고. 에너지가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최대한 세포는 에너지를 안 쓰려고 하겠지. 그죠? 딴 데 써야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확산,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확산을 쓴다. 자,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투과하는 게 뭐라고? 산소, 이산화탄소, 그리고 지용성. 지드래곤. 자, 여기 기억하시고. 자,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투과하는 걸 뭐라고 한다? 단순확산이라고 한다. 단순확산.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산소, 이산화탄소, 지용성 물질들은 직접 통한다. 확산 속도, 세포막 안팎의 농도 차이가 심하면 심할수록 확산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라. 오케이. 자, 얘는 어떻게? 자, 이렇게 확산 속도가 이렇게 리니어하게 증가한다라고 하죠. 농도 차이가 클수록. 자, 막단백질을 이용해서 통하는 거를 촉진확산이라고 합니다. 촉진확산. 물질이 막단백질을 통해 이동한다. 자, 이 대표적으로 포도당,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그렇죠? 각각의 물질마다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다 달라요.
자, 얘를 통로 단백질을 하고 얘는 뭐라고 해요? 운반체. 입체 구조가 변하면 운반체 단백질이라고 해요. 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포막 안팎의 농도 차이가 클수록 확산 속도가 증가하지만 일정 농도 차 이상에서는 확산 속도가 증가하지 않는다. 얘는 이렇게 증가한다. 얘는 어떻게 증가한다?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속도가 빠른데 나중에는 포화된다는 겁니다. 그죠? 포화된다는 겁니다. 수용성 물질, 전하를 띠는 물질. 자, 신경세포의 나트륨 이동, 혈액 속의 포도당 조직세포로 확산, 아미노산 흡수, 이런 것이다. 됐죠? 옆에 그래프를 볼게요. 그래프 나오면 다 시험 문제라 그랬죠? 시험 문제예요. 그죠? 그림 나왔어. 시험 문제예요. 그래프 나왔어. 시험 문제예요. 얘를 어떻게 해석하냐? 자, 촉진확산. 처음엔 개빨라. 통로가 있으니까. 근데 포화돼. 왜 포화돼? 포화되는 이유가 뭐야? 더 이상 그게 안 돼서. 뭐가 안 돼서? 뭐 하는 게 안 돼서. 자, 한국어를 잘 못하네요. 자, 뭐가? 통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막단백질. 자, 통로가 있어요. 3개가 있다라고 할게. 3개. 자, 그래서 여기 막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얘가 1개 있으면 바로 통과해요. 2개 있으면 바로 통과해요. 3개 있어도 바로 통과해요. 그러면 있는 만큼 굉장히 빠르게 통과해요. 근데 4개 때부터는 뭐야? 3개가 통과할 때까지 기다려야죠. 자, 그래서 개수가 그 이상 많아지면 더 이상 빨라지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자, 이걸 뭐라고 한다? 촉진확산. 촉진확산은 포화되는 그래프를 그려요. 포화, saturation. 포화된다. 단순확산은 농도 차이가 심하면 심할수록 어떻게 돼요? 계속 빨라져요. 계속 빨라져요. 그죠? 얘는 통로를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야. 맞죠? 오케이. 자, 그래서 딱 나오면 시험 문제다. 그래프가 나왔네. 시험 문제다. 그림이 나왔네. 시험 문제다. 그림이 나왔네. 시험 문제다. 그죠?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자, 확산을 했어요. 물질의 이동 방법이 하나가 확산. 자, 또 하나는 삼투. 자, 이 두 개의 차이가 뭐예요? 자, 확산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용질이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이 있었어요. 삼투는 뭐죠?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용질이 이동을 못하니까 용질이 이동을 못해. 자, 용질이 막혀있어. 그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반투과성 막, 반투막이라고 하죠. 반투과성 막. 반투과성 막이 있는 경우. 자, 이 반투과성 막 역할을 하는 게 세포막이에요. 자, 이 세포막이 반투과성 막 역할, 용질이 이동 못하게 막아. 그럼 뭐가?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야. 용매. 물이 반대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 현상이라고 합니다. 얘도 확산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에너지를 안 씁니다. 이 둘 다 에너지를 안 써요. 수동수송이에요. 자, 에너지를 안 쓴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에너지를 써서 농도의 역행. 자, 농도 역행이라고 합니다. 자, 농도를 역행해서 자,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용질이 이동하는 현상.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능동수송이라고 합니다. 능동수송. 자, 얘는 에너지를 사용해야 돼요.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적으로 이게 안 일어나기 때문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능동수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삼투에 대한 얘기를 볼게요. 삼투에 의한 물의 이동. 세포막을 경계로 물이 농도가 낮은 쪽으로 물이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세포에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삼투라는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자, 볼게요. 자, 원래 이제 용질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생각할게요. 용질 없어요. 둘 다 물이야. 자, 물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반투과성 막, 그죠? 요 막이 있어야 돼요. 삼투 현상은 막이 있어야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게 100개라고 할게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가는 것도 100개예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에 왼쪽에 지나가는 개수가 똑같아요. 그러면 양 변화가 없죠. 자, 이거를 무슨 평형이라고 해요?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죠. 그죠? 자, 일반적으로 모든 현상은 대부분 동적 평형 상태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용질이 있어요. 용질이 있으면 용질이 뭘 하고 있죠? 지금 이동하는 물을 방해를 해요. 자, 원래 100개가 이동해야 되는데 이 용질 2개가 뭐야? 자, 이동을 못하게. 원래 100개가 하던 게 80개밖에 못 지나가게 해요. 자, 얘는 용질이 하나니까 원래 100개가 하던 게 90개밖에 못 지나가게 해요. 얘는 한 번 방해하고 얘는 2번 방해해요. 자, 그럼 얘가 뭐야? 알짜 이동이라고 하죠. 이 둘을 합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0만큼의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 생기죠. 자, 그래서 오른쪽의 물의 높이가 높아지고 왼쪽은 낮아져요.
야, 이렇게 생긴 이 높이의 압력의 차이를 뭐라고 한다? 삼투압이라고 해요. 이 압력의 차이를 삼투압이라고 해요. 삼투압. 자, 파이는 CRT, 델타 CRT입니다. 자, 그렇죠? 자, 물리, 화학 할 사람은 적으시고 안 할 사람은 안 적어도 돼요. 저게 3.14 그거예요. 아니야, 그 안에 압력의 파이예요. 그래서 애들이 헷갈려서 난 선생님이 사실 이렇게 적어줘요. P파이라고. 삼투압. 왜 파이라는 문자를 왜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조사해봐요. 왜 파이라는 문자를 썼을까? 삼투 현상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뭘 해보자? 세포에 넣어보자. 왜? 세포막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한다? 반투과성막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세포에 집어넣어보자. 자, 세포 안보다, 세포 안쪽보다 묽은, 자, 농도가 낮은 용액에 넣어요. 그걸 뭐야? 저장액에 넣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장액에 넣으면, 자, 농도가 낮은 물에 넣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물의 양이 나가는 물의 양보다 많다라는 그림이에요. 그죠? 화살표의 두께를 보세요. 그죠? 들어오는 물도 있고 나가는 물도 있어. 항상 동쪽 평형이야. 근데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아.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 세포가 빵빵해져요. 근데 적혈구는 핵이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터져요. 자, 터져서 빵꾸 나죠. 얘를 용혈현상이라고 합니다. 용혈현상. 그죠? 자, 이렇게 세포 안으로 물이 계속 들어와서 터져버려요. 얘를 용혈현상이라고 합니다. 용혈현상. 자, 세포 안과 밖의 농도가 똑같아요. 이건 등장액이라고 해요. 세포 안과 세포 밖의 농도가 똑같으면 이동한 물의 양이 없다. 그럼 맞아 틀려요? 틀려요. 뭐라고 해야 돼요? 나가는 물의 양과 들어오는 물의 양이 같아서 변화가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등장액이라고 해요. 세포 안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은 뭐라고 한다? 고장액에 넣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장액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들어오는 물의 양보다 나가는 물에 뺏기는 물의 양이 많아서 쪼그라들죠. 자, 얘가 작아집니다. 밑에 다음. 자, 식물세포. 이제 동물세포 봤으니까 식물세포. 차이점은 뭐가 있다? 세포벽이 있다는 게 차이점이죠. 세포벽이 있습니다. 자, 식물세포가 있어요. 자, 어디 넣었어요? 저장액에 넣었어요. 저장액. 그쵸? 저장액에 넣었어요. 들어오는 물의 양이 나가는 물의 양보다 많아요. 동물세포는 터졌어요. 식물세포는 안 터져요. 왜 안 터져요? 뭐가 있어서? 세포벽이 막아줘요. 자, 이렇게 세포벽이 빵빵해지는 현상. 얘를 팽윤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생물학적 용어예요. 팽윤 현상. 자, 팽윤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팽윤 상태가 되었다. 빵빵해졌다. 그래서 터지지는 않아요. 등장액. 뭐 똑같죠. 들어오는 거와 나가는 게 똑같다. 자, 고장액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작아져야 돼요. 근데 세포벽과 세포막이 어떻게 된다? 분리된다. 그래서 얘를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있는 단어들은 생물학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생물책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정의. 자, 3투에 식물의 뿌리. 자, 식물의 뿌리 털이 어떻게 물을 흡수할까? 식물의 뿌리 털에서 이거 빨아들이나? 못 빨아들인다 이거지. 식물의 뿌리 털은 뭘? 자기 내부의 농도를 높여서 바깥쪽에 있던 물이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식물의 뿌리 털에 토양의 물을 흡수하는 방법이 농도를 이용해서 3투 현상으로 된다. 배추에 소금물에 절이면, 자, 소금 고장액에 집어넣으면 배추에 있던 물이 빠져나가서 얘가 이제 쪼그라들죠. 자, 과일청을 만들 때 설탕을 뿌리면 수분이 빠져나온다. 쪼그라든다. 자, 양파, 증류수 이렇게 하면, 자, 물이 양파 안으로 들어오면 팽윤 상태가 되고, 너무 고장액에 넣으면 쪼그라든다. 없어진다. 이거죠. 그죠?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다. 자, 세포막의 구조. 이중층의 단백질. 자, 뭐 이중층? 세포막은 뭘로 됐다고? 인지질과 단백질로 됐다. 그죠?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해야 돼요.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관통이 있다. 자, 세포막의 물질 종류, 크기에 따라 물질을 투과시키는 정도가 다르다. 세포막이 뭐라고? 자, 물질의 종류, 크기에 따라 누구는 투과시키고 누구는 안 투과시키고. 이거 뭐라고? 선택적 투과성.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한다. 선택적 투과성. 자,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건 확산. 자, 산소, 이산화탄소 같은 지용성 물질들은 뭐다? 인지질. 인지질을 이용한 확산이죠. 얘는 단순 확산이라고 하죠. 단순 확산. 자, 단백질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게 뭐야? 촉진 확산이라고 합니다. 촉진 확산.
촉진확산, 포도당, 아미노산, 수용성 물질들. 촉진확산. 없다. 자, 세포막을 통한 세포막을 경계로 물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고? 삼투. 삼투. 자, 삼투 현상. 삼투 현상. 자, 세포 안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을 뭐라고 한다고? 저장액. 저장액. 자, 세포 안으로 들어온 물의 양이 세포막을 나는 물의 양보다 많아. 많아. 세포의 부피가 커진다. 많다. 많아서. 그래요. 자, 세포 안보다 얘가 등장액. 등장액은 왔다 갔다 하는 양이 똑같다. 자, 얘는 뭐야? 고장액. 고장액. 자, 고장액.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밖으로 나가는 물의 양보다 작아. 작아. 세포의 부피가 작아진다. 그쵸? 작아진다. 자, 세포막의 구조. 자, 생명과학은 뭐야? 구조와 메커니즘이라고 그래서 그 그림이 무조건 심면 나잖아. 그림이. 그죠? 그림을 물어봐 다. 자, A와 B는 뭐냐? A가 뭐예요? 단백질. 막단백질. 단백질이라고 해도 되고 막단백질이라고 해도 돼요. 자, B는 뭐예요? 인지질. 인지질. 자, 그 중에 기억은 뭐예요? 인지질의 친수성 머리. 친수성 머리. 대가리. 자, 얘는 소수성 꼬리. 물과 친하지 않는 소수성 꼬리라고 적어두시면 됩니다. 친수성 머리와 소수성 꼬리로 되어 있다. 여기서 표시하셔. 기억은 친수성, 건지는 소수성이다. 세포막의 이중층이다. 고정 안 돼 있어요. 그죠? 유동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고정 안 돼 있습니다. 유동성이 있습니다. 자, 그린 가원화는 세포막을 통해 물질 AB에 이동하는 방식이다. 자, 이거 이거 인지질이 직접 통하는 확산. 무슨 확산? 단순 확산. 아니, 단순 확산. 단순 확산! 자, 단순 확산 할 수 있는 게 뭐지? 산소, 이산화탄소, 지드래곤. 오케이. 자, 단백질 이동하는 거 뭐? 촉진 확산. 예, 촉진 확산. 촉진 확산. 자, 얘 뭐다? 포도당. 이온. 이온 이런 것들 그죠? 물에 잘 녹는 거 수용성 포도당이나 이온 분자가 크고 전하를 띠는 거. 자, 가원항 같은 이동을 통틀어서 확산이라고 해요. 그죠? 확산. 자, 뭐 얘 다 적었죠, 그죠? 다 적었습니다. 얘 다 적으시면 돼요. 자, 다음. 자, U자관, 네, 3투 얘기죠, 그죠? 자, 5% 저농도네, 고농도. 자, 그럼 어떻게 해? 자, 선택적 투과가 가능한 막, 얘가 반투과성 막이라고 하죠. 반투막. 반투과성 막. 자, 여기 물이 이렇게 이동하겠죠, 물이. 이렇게 이동하는 애도 있지만 이게 더 많아서 B는 올라가고 A는 내려갈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A쪽에서 B쪽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B에서 A쪽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보다 많기 때문에 일정 시간 후 A쪽은 수면이 낮아지고 B쪽은 수면이 높아질 겁니다. 자, 이 높이 차만큼의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말이 오케이 6번 그림은 사람의 적혈구를 용액 X에 넣었을 때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적혈구 막을 통한 물의 이동의 원리는 삼투이다. 맞아요? 맞아요, 그죠? 삼투입니다. 자, 용액 X는 적혈구 안보다 농도가 높다. 자, 농도가 높았으면 물이 빠져나갔어야 돼. 그죠? 아니에요. 적혈구 안으로 들어온 물의 양이 밖으로 나간 물의 양보다 많다. 맞아요. 그럼 나중에 터질 거예요. 얘가. 그죠? 터질 겁니다. 자, 다 했습니다. 자, 문제의 특징 볼게요. 자, 뭐예요? 그림 구조 특징. 그죠? 메커니즘. 자, 그림 구조 그리고 얘네들이 하는 역할. 그림 뭐 다 그림이에요. 다 그림. 또는 그림의 얘 구조가 뭘 하냐? 이 구조가 뭘 하냐? 이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이 뭘 하냐? 얘는 뭐 아까 뭐 했던 거 비슷한 거. 자, 그림. 그렇죠? 다 이래요. 다 이래요. 다. 네. 또 얘기를 안 했는데 다 옷을 그쵸? 책을 접고 옷을
자, 단순 합산. 자, 기억, 니은 중에 뭐가 촉진 합산이에요? 기억이 아니고 니은이 아니고 기억이요. 기억이요. 넌 가봐. 자, 기억이 촉진 합산. 자, 얘가 단순 합산입니다. 단순 합산, 그죠? 얘가 단순 합산이죠. 얘가 촉진 합산이죠. 네. 오케이? 요것만 이해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 했고 어렵지 않고 됐습니다. 나머지 다 풀어보세요. 여러분이.